깜빡하는 일이 부쩍 잦아지면 덜컥 겁부터 나시죠? 혹시 나도 치매가 아닐까 하는 그 막막한 불안감. 저도 진료실에서 수많은 분을 뵈며 그 마음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이 탓이라며 포기하기엔 여러분의 노후가 너무도 소중하기에 오늘 저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우리 뇌 속에는 기억의 공장이라 불리는 해마가 있고 이 해마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재생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어, 죽어가는 뇌를 다시 깨우고 뇌세포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이 기적 같은 비결을 모두 알게 되십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지난 1부에서 3부까지 우리는 치매를 막는 강력한 무기들을 배웠습니다. 1부에서는 뇌혈관 도로를 뚫었습니다. 목 양옆의 경동맥을 열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을 늘렸죠. 이 부에서는 그 도로를 달리는 트럭에 좋은 짐을 실었습니다. 두피 마사지로 인한 혈액순환을 촉진시켰고요. 3부에서는 뇌세포를 보호하는 최고의 연료를 배웠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 폴리페놀, 비타민 E 이런 영양소들로 뇌를 든든하게 무장시켰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도로를 뚫고 트럭에 좋은 짐을 싣고 최고급 연료를 넣어도 정작 그 차를 운전해서 새로운 목적지로 가지 않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오늘 4부는 바로 그 운전, 즉 죽은 뇌세포 대신 새로운 신경 회로를 만드는 결정적인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자는 동안에 자동으로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아직도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이가 이미 이른인데 뇌세포는 이미 다 죽었을 텐데 이렇게 포기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거요.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길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죠? 근데 사실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이걸 뇌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뇌가 그냥 플라스틱처럼 계속 변한다는 겁니다. 80살이 되어도 90살이 되어도 새로운 신경 회로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발견인지 아십니까? 잠시 쉬고. 2000년에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서 획기적인 연구가 나왔습니다. 런던의 택시 기사들을 연구했는데요. 런던은 도로가 미로처럼 복잡하기로 유명하죠. 택시 기사가 되려면 25,000개가 넘는 거리 이름과 경로를 전부 외워야 합니다. 보통 3년에서 4년 동안 공부해야 시험에 붙습니다. 연구진이 이 택시 기사들의 뇌를 MRI로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일반인에 비해서 해마라는 부위가 훨씬 컸습니다.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인데요. 특히 공간 기억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더 놀라운 건 택시를 오래 운전한 기사일수록 해마가 더 컸다는 겁니다. 10년 경력 기사가 5년 경력 기사보다 해마가 더 크고 20년 경력은 또 더 컸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훈련하면 계속 잘한다는 겁니다. 마치 근육처럼요. 팔 근육을 키우려면 아령을 들잖아요. 뇌도 똑같습니다. 자극을 주면 자라요. 새로운 신경 세포끼리 연결이 만들어지고 그 연결이 두꺼워지면서 뇌 부위 자체가 커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뇌세포는 한 번 죽으면 다시 안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건 팩트예요. 그럼 새로운 길을 만든다는 게 거짓말 아니냐고요? 아니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뇌 속에는 약 1000억 개의 뇌세포가 있습니다. 그 중에 나이 들면서 뭐 1억 개, 2억 개 죽는다고 칩시다. 근데 아직도 900억 개 이상이 살아 있어요. 문제는요, 그 살아있는 세포들이 서로 연결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고속도로가 있었는데 중간에 다리 하나가 무너졌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기하고 안 가겠습니까? 아니죠. 우회도로를 만들겠죠. 옆 마을로 빙 돌아가는 길을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뇌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기존에 쓰던 신경회로가 죽으면 남은 세포들끼리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요. 이게 바로 시냅스 형성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뇌가 스스로 우회도로를 건설하는 겁니다. 뇌세포 하나는 다른 세포와 평균 7,000개의 연결을 맺을 수 있습니다. 7,000개요. 그러니까 한 개 세포가 죽어도 나머지 세포들이 서로 손을 맞잡으면 얼마든지 세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연결망을 신경망이라고 부르는데 이 신경망이 두꺼워지고 촘촘해질수록 기억력도 좋아지고 사고력도 빨라집니다. 잠시 쉬고 그럼 그 우회도로는 언제 만들어집니까? 바로 자는 동안입니다. 네, 여러분이 자는 동안에 뇌는 밤샘 공사를 합니다. 낮 동안 경험한 것들을 정리하면서 필요한 회로는 강화하고 안 쓰는 회로는 철거해요. 그리고 새로운 연결을 만듭니다. 이 부에서 말씀드린 글림파틱 시스템 기억하시죠? 자는 동안 뇌를 청소하는 하수도 시스템이요. 바로 그때 청소하면서 동시에 건설 공사도 하는 겁니다. 낮에는 뇌세포들이 바쁘게 일하느라 공간이 좁습니다. 그런데 잠들면 뇌세포가 최대 60%까지 크기가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세포 사이 공간이 확 넓어져요. 그 넓어진 공간으로 뇌척수액이 쏟아져 들어가면서 노폐물을 싹 씻어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깨끗해진 공간에서 뇌세포들이 서로 새로운 연결을 시도합니다. 낮 동안 반복해서 사용한 신경, 회로는 더욱 강화되고요. 한 번도 안 쓴 회로는 약해지면서 정리됩니다. 이 과정을 신경 가지치기라고 부릅니다. 마치 정원사가 나무를 다듬듯이 뇌도 스스로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자는 자세를 잘못 알고 계세요.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 어떤 자세로 주무십니까? 천장 보고 누워 주무시죠? 그거요. 최악의 자세입니다. 왜냐고요? 뇌 청소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미국 스토니브룩 대학에서 연구했습니다.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가 천장 보고 자는 것보다 뇌 노폐물 배출 효율이 25% 높다는 걸 발견했어요. 25%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경동맥 혈류를 기억하십니까? 목 양옆으로 올라가는 큰 혈관이요. 옆으로 누우면 이 경동맥이 눌리지 않고 활짝 열립니다. 그러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나요. 혈류량이 늘어나면은 뇌척수액의 순환도 빨라집니다. 그러면은 뇌 속 노폐물이 더 빨리 씻겨 나가는 거죠. 여기서 핵심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뇌척수액은 뇌 주변을 감싸고 있는 투명한 액체인데요. 이게 단순히 고여 있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순환해요. 뇌실이라는 공간에서 만들어져서 뇌 표면을 따라 흐르다가 정맥으로 흡수됩니다. 하루에 약 500ml가 만들어지고 배출되는데 이 순환 속도가 빨라질수록 노폐물 제거 효율이 올라갑니다. 옆으로 누우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중력 방향이 바뀝니다. 천장 보고 누우면 뇌척수액이 뇌 뒤쪽으로만 쏠려요. 그런데 옆으로 누우면 뇌척수액이 옆에서 옆으로 고르게 흐릅니다. 마치 빨래판을 옆으로 눕혀놓고 물을 흘리면은 물이 골고루 흐르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특히요, 이 부에서 말씀드린 치매 단백질, 아밀로이드 베타 있죠. 그게 옆으로 누워 자면 훨씬 더 잘 배출됩니다. 이 단백질 찌꺼기가 뇌 속에 쌓이면 뇌세포를 서서히 죽이면서 치매로 가는 겁니다. 그걸 밤마다 씻어내는 게 글림파틱 시스템이고요. 옆으로 자면은 그 효율이 25%나 올라간다는 겁니다. 잠시 쉬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옆으로 누우면 허리가 아픈데요. 어깨가 눌려서 아침에 일어나면 팔이 저린대요. 맞습니다. 그냥 옆으로만 누우면 안 됩니다. 올바른 옆으로 누워 자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하니까 천천히 따라 하세요.
첫 번째 오른쪽으로 누우세요.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좋습니다. 왜냐면은 심장이 왼쪽에 있거든요. 오른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눌리지 않아서 혈액순환이 더 원활합니다. 또 위장도 왼쪽에 치우쳐 있는데 오른쪽으로 누우면은 위산 역류가 덜 일어납니다. 소화도 더 잘 되고요. 두 번째, 베개 높이를 조절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베개가 너무 높으면은 목이 꺾여서 경동맥이 눌립니다. 베개가 너무 낮으면 목이 뒤로 젖혀져서 역시 혈관이 눌려요. 딱 맞는 높이는요. 누웠을 때 코, 배꼽, 무릎이 일직선이 되는 높이입니다. 어떻게 재느냐고요? 간단합니다. 대략 팔뚝 하나 두께 정도예요. 한 팔을 쭉 펴서 그 두께만큼 베개를 깔면 됩니다. 보통 10cm에서 15cm 사이입니다. 너무 폭신한 베개는 안 됩니다. 목이 푹 꺼지면은 혈관이 구부러져요. 적당히 단단한 베개가 좋습니다. 메밀 베개나 라텍스 베개 추천합니다. 메모리 폼은 너무 푹신해서 별로 안 좋아요. 잠시 쉬고. 복잡하죠? 근데 이틀, 사흘만 해보세요. 몸이 금방 적응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확실히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개운해요. 어제 일이 또렷하게 기억나고 단어가 술술 나옵니다. 이게 바로 뇌 청소가 제대로 된 증거입니다. 밤새 뇌 속 노폐물이 싹 씻겨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깨끗한 뇌에서 새로운 신경 회로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뇌 가소성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부에서 우리는 뇌혈관을 뚫었습니다. 2부에서 혈액순환을 촉진시켰습니다. 3부에서 뇌를 보호하는 영양소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4부에서 자는 동안 뇌가 스스로 재건축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옆으로 누워 자는 것, 이게 마지막 퍼즐입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기억력이 돌아오고 단어가 술술 나오고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게 바로 뇌가 살아나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청소를 잘해도 이것 한 방이면 뇌는 순식간에 녹아내립니다. 뇌를 파괴하는 가장 잔인한 적, 5부에서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 박건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